요즘 한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전적으로 엄마와 아빠의 권한이고 선택이니 그게 잘못됐다 잘됐다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너무도 원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를 간절히 바라게 된 건 다름 아닌 조카 때문이에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니 8살이군요. 성별은 남자아이고요. 이름은 외자예요. 저보다 3살 위인 언니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형부와 결혼을 했고 2년 후에 조카를 임신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철없는 아가씨인 저는 친구들과 만날 때면 애 낳아봐야 등골만 휘지 뭐가 좋니? 그냥 사랑하는 남편이랑 둘이서 알콩달콩 사는 게 최고야. 라며 출산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직장 선배들이나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애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들보다 힘들다 딱 하루만이라도 도피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거기다 툭하면 울고 보채는 아이들 특유의 모습이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에도 처음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물론 겉으로는 잘 됐다. 축하한다 입에 발린 말을 건네긴 했지만 속으로는 이제 고생길 훤히 열렸네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실제로 언니는 키 165에 45kg으로 상당히 마른 편이었고 체질도 약해서 아이 놓고 몸조리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다 우리 조카가 갓난아기 때는 얼마나 예민한지 언니네 놀러 갈 때마다 형부랑 언니 둘 다 눈이 항상 퀭하더군요. 잠을 거의 못 자는 날은 예사고 겨우겨우 재워도 금방 깨서는 자지러지게 울어대는 통에 노이로제까지 온 모습을 보니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제 결심은 더 확고해졌죠. 그런데 딱 1년. 그러니까 돌잔치를 하고부터 조카가 점점 더 이쁜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잠도 못 자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언니나 형부 둘 다 죽겠다거나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도 단 한 번도 조카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한 적 없어요. 오히려 하루 종일 죽을 것 같다가도 애기가 한 번 웃어주면 모든 피로가 사르르 눈 녹듯이 녹아버린다며 팔불출 같은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 점점 잠도 잘 자기 시작하고 떼쓰는 것도 줄어드니 얼마나 더 사랑스러웠겠어요. 거기다 언니와 형부 둘 다 육아 방식이 좀 특이하다면 특이했습니다. 보통 마트에 푸드코트나 식당, 그리고 카페 같은 곳을 가면 종종 애기들을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핸드폰이나 탭 같은 걸 보여주며 조용히 밥을 먹게 하는데 우리 언니나 형부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히 애들한테 핸드폰이나 TV가 좋지 않다는 걸 누가 모르나요?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 곤란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도 편히 밥을 먹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핸드폰을 쥐어준 적이 없었어요. 당연히 조카는 울고 떼쓰고 그러죠. 그러면 언니나 형부 둘 중에 한 명이 조카를 안고 마트 안을 한 바퀴 돌고 온다던가 또는 같이 장난감으로 놀아준다던가 그럽니다. 그 사이에 나머지 한 명은 허겁지겁 밥을 먹고요. 그리고 한쪽이 다 먹으면 또 교대로 한 명은 다시 밥을 먹고 식사를 마친 언니나 형부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죠. 진짜 조카가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둘이 함께 뭘 먹는 꼴을 못 봤네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제가 그랬어요. 핸드폰 잠깐 보여주는 건 괜찮지 않아? 어차피 밥 먹을 때만 보여주는 거잖아. 제발 편하게 좀 살자 편하게. 무슨 전쟁통이니? 둘이 뭐 하는 거야? 아주 극성을 떨어요 극성을. 라고요. 그러면 언니는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안 돼. 지금 나이에 핸드폰이나 TV는 애한테 독약이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너나 편하게 먹어. 솔직히 그때도 전 이해가 안 되었고 그저 유난을 떠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웬걸요? 조카가 커나가면서 확실히 다른 애들과는 다른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우리 조카는 혼자 책을 꺼내놓고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야채나 버섯 뭐 이런 것도 다 먹어요. 알고 보니 형부가 골라 먹는다고 조카가 고집을 부리면 아예 밥을 안 줬다네요. 그렇게 두세 번 정도 밥을 뺏긴 조카는 그 뒤로 군소리 없이 골고루 잘 먹기 시작했대요. 참고로 제가 브로콜리는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남긴 브로콜리를 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러는 겁니다. 이모, 골라 먹을 거면 아예 먹지 마. 튼튼하게 커야지. 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저도 모르게 브로콜리를 입으로 가져가 먹어버렸네요.
아무튼 제 조카라서 더 이쁘고 좋은 면만 보인다는 거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언니와 형부가 하는 육아 방법이 초반에는 유별나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조카를 통해서 말이에요. 저게 참교육이구나. 부모가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어릴 때 하나하나 바로잡아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번 조카를 볼 때마다 깨달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서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당시에 저는 4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기 시작할 때였고,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는 미리 드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고, 딱 6개월 후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일반 직장인이에요. 저는 게임 회사에서 개발팀장을 맡고 있고요. 연봉은 제가 훨씬 많아요. 물론 남편도 적게 버는 편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친정이나 시댁이나 먹고 사는데 큰 불편함 없으시고 각각 1억 5천씩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나 남편이나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저축해둔 돈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출은 아주 조금만 끼고 자가 아파트로 신혼집 마련할 수 있었죠. 별다른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남편에게 미리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결혼하고 바로 아이부터 가지고 싶어.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다행히 우리 회사는 임신해도 재택근무로 전환 가능하니까 일찍 애 낳아도 큰 무리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아가씨 시절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원래부터가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 지나가는 애들만 봐도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남편이 제 제안을 거절할 리가 없었고 저희는 임신을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이 낳는데 도움된다는 식품이나 한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고요. 병원에서 정해준 날짜에는 야근이고 회식이고 다 취소하고 둘 다 집으로 곧장 향했죠. 색다른 분위기를 잡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에 가끔 호텔 같은 곳도 다니고 더 자세하게 말하기는 쑥스럽지만 아무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소식이 없을 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우리 애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아빠랑 엄마 만나는 게 창피한가? 그래도 보고 싶어 죽겠으니까 어서 와라. 아빠가 진짜 잘해줄게. 라고 제 배에다 대고 장난까지 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충분히 곧 생길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 거라고만 여겼는데 한 달, 두 달이 6개월이 되고 1년이 넘어가자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되는 겁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저나 남편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1년을 노력해도 안 생기니 참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부를 정말로 힘들게 한 건 따로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여동생 신우였죠. 신우는 제가 결혼하기 4년 전에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때 임신을 했고 남자 쌍둥이를 낳았죠. 덕분에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직까지 집에서 애들 보고 있고요. 시부모님이 좀 사시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부유한 편은 아니었는데 신혼의 경제 상황이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우 남편이 좀 막 사는 스타일인 겁니다. 같은 직장을 2달 이상 다닌 적이 없다면 말 다 했죠? 그래서 몰래몰래 생활비를 지원받는 걸로 아는데 더 자세히는 프라이버시 문제라 안 물어봤고요. 아무튼 신우가 저를 대놓고 시기 질투하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행여라도 명품백을 들고 있는 걸 볼라치면 꼭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 그리고 신은혜까지 4명이서 만나서 술 한잔 한 적이 있었는데 언니 그거 명품 아니에요? 이쁘긴 한데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하지만 언니한테 있으니 명품이 명품값을 못하네요. 아 미안해요. 농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겁니다. 별 사가지 없는 게 다 있나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더군요. 지금 새언니 될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막대먹게 굴면 우리 엄마 아빠만 욕먹는 거 몰라? 빨리 사과해라. 부러우면 그냥 솔직하게 부럽다 할 것이지. 어디서 비아냥질이야. 못된 것만 처배워가지고 나면서 호되게 혼을 내주더군요. 남편은 평소에 엄청 온순한 사람입니다. 제가 맨날 곰탱이라고 놀릴 정도로 둔하고 화낼 줄도 몰라요. 거기다 말도 느릿느릿하는 편인데 딱 한 가지 불같이 화를 낼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가 저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할 때죠. 진짜 든든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게 싹퉁바가지인 신우는 저희가 1년 동안 애가 안 생기자
빈말로도 위로해줘도 모자를 파네 슬슬 속을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부모님 찾아뵙고 저녁을 같이 먹거든요. 사실 이것도 사연이 많은데 뭐 시부모님의 말도 안 되는 고집 때문이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느 날부턴가 저나 남편한테 관심도 없던 신우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저를 보면 그냥 인사만 하던 신우가 이제는 바싹 얼굴을 들이대며 그러는 겁니다. 언니 아직 소식 없어요? 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식을 말하는 거냐 물어보니 임신 말이에요. 아직도 안 생겼어요? 이상하다.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안 생기지? 그럴 리가 없는데.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러게요. 때가 되면 생기겠죠. 하고 주제를 돌리려고 해도 신우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며 지네 애들은 신혼 때 한 번에 생겨서 태명이 한 방이 두 방이라나 뭐라나 알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쏟아내는데 짜증이 확 나는 겁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은 얼마 전부터 임신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하거든요. 그 즈음에 저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생각할 만큼 우울감이 심했다는 걸 잘 알고 있다 보니 나름 조심해주는 거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일하다가도 혼자 멍 때리는 횟수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남편과도 아이 문제는 서로 입에 올리지 않는 게 불문율처럼 되어버렸는데 시간만 가면 이 신우년이 끝도 없이 제 속을 긁어대는 거예요. 옆에서 남편이 성질을 내면서 쫓아내야 그제야 실실 웃으며 자리를 떠납니다. 정말이지 뒤통수를 갈겨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얄미운 건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는 신우가 한마디 하면 은근슬쩍 와서 신우를 말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우가 한 말을 한 번 더 곱씹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랄까요? 예를 들면 신우가 언니 혹시 자궁 쪽에 무슨 문제 있었던 적은 없죠? 왜 가끔씩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궁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잖아요. 라고 하면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너 지금 뭘 하는 거니? 네 새언니가 뭐 젊을 때 해프게 놀았다는 거야 뭐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라면서 은근슬쩍 저를 돌려가는 식이에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확인사살 능력 하나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시어머니와 틈만 나면 시비 거는 신우는 늘 그렇게 콤보로 저를 엿먹이는 게 재미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 제대로 선을 세게 넘어 제 눈이 돌아가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도 역시 한 달에 한 번 있는 식사날이었고 저희는 오랜만에 근처 새로 생긴 고깃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또 제 임신 소식을 물어보며 시동을 거는 신우에게 남편이 경고했습니다. 오늘은 네 새언니 건들지 마라. 조용히 밥만 먹던가 혹시라도 시덥잖은 소리 하려면 네 남편 데리고 그냥 가라. 김서방도 알겠지? 그러자 갑자기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입을 삐죽대며 아이고 누가 보면 니만 마누라 있는 줄 알겠다. 너무 감싸고 돌아도 사람들이 욕해. 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초장부터 빈정이 상한 신우는 시어머니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그러는 겁니다. 엄마 원래 업보가 많은 사람일수록 애가 안 생긴다던데? 원혼들이 붙어서 내가 생길라 그러면 방해하고 또 생길라 그러면 회방 놓고 그런다던데? 그러자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딸이 그딴 소리를 하면 혼꾸녕을 내주지는 못할 망정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그럼 네 올케는 전생에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어쩌냐. 손주 부리는 물 건너 갔구만. 저요.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신우 머리채 잡았습니다. 신우가 비명을 지르고 제 손을 막 핥히는데도 안 났어요. 오히려 더 세게 쥐고 소리쳤죠. 너 다시 말해봐. 뭐라고? 업보? 그래 업보라고 치자. 근데 너도 업고 있거든? 그게 바로 나다 이년아. 하며 미친년처럼 신우 머리를 있는 대로 힘껏 흔들어 버렸죠. 놀란 남편이 와서 말렸을 땐 이미 제 손에 신우 머리카락이 한 움큼 쥐어져 있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두 모녀에게 내가 애 안 생기는 게 그렇게 놀릴 일 있냐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전혀 말리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남편도 화가 엄청 났었나 봐요. 조금 진정한 저를 데리고 나가며 다시 이 집에 오면 저 사람 새끼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하며 한마디 하고 나왔네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딴 인간들 때문에 울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오히려 남편이 운전을 하면서 자꾸 눈물을 훔치길래 괜찮다며 달래줬네요. 그 후로 진짜 한 번도 시가에는 안 갔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딱 한 번 전화하셨는데 그때도 참 어이가 없지 뭐예요.
너 당장 신우한테 사과 안 하니? 라는 첫 문장만 듣고 바로 끊어버렸고 차단 걸어버렸네요.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하는지조차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요. 지난달에 임신했답니다. 그동안 생리가 두세 달 건너뛴 적이 몇 번 있어서 이번에도 임신일 거라는 생각은 추호도 못했는데 혹시나 싶어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더니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실감이 안 났어요. 남편이 뜰 듯이 기뻐하길래 오히려 제가 말릴 정도였다니까요. 괜히 오버하지 말라고 임신 테스트기가 고장난 걸 수도 있으니 일단 병원부터 가자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믿고 싶긴 한데 너무 엄청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간 산부인과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던지 의사의 입만 뚫어져라 쳐다봤던 기억만 있네요. 마침내 임신 3주차라는 의사의 말을 듣자 그제서야 눈물이 펑펑 흐르며 제대로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만큼 아이를 원했던 엄마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진짜 꿈을 꾸는 기분 그 자체였는데 기쁜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예의상 임신 소식을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친정뿐만 아니라 시가에도 시아버지를 통해 연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마음이 풀어졌다고 생각했는지 하루는 신우가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고 하대요. 무슨 일이냐 했더니 우물쭈물대는 게 분명히 뭐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다. 확신을 한 저는 만나기로 약속한 날에 제가 걸칠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옷이며 귀걸이부터 가방까지 으리으리하게 챙겨 입고 나갔습니다. 역시나 신우는 저한테 부탁을 하려고 만나자고 한 게 맞더군요. 신우네 전세 기간이 거의 다 임박해 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해서 그 돈 올려줄 바에 차라리 그 돈 보태서 집을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부모님께 부탁도 해보고 은행 대출도 알아봤는데 돈이 조금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 어떻게 안 되겠냐고 하는데 미쳤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애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인격적으로 깔아뭉갤 땐 언제고 이제와 돈을 빌려달라니요. 솔직히 말하면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빌려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빨리 갚을 형편이 안 된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저한테 그렇게까지 못되게만 안 굴었어도 단번에 빌려줬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괘씸해서 못 빌려주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면서 한마디 했죠.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 돈이 없나 보네요. 그게 다 업보예요, 업보. 라고요. 제 말에 울그락불그락 붉어진 신우를 뒤로하고 나오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크게 웃으면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이 없으면 좀 아껴 쓸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돈 모을 생각하냐? 혹시라도 또 연락 오면 그냥 전세금 올려주고 계약 연장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돈 열심히 모아라. 뭐 이렇게 말해주라고 하더군요. 현재 임신 11주 차라 입덧도 심하고 기운도 없지만 점점 불러오는 배를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언니의 마음도 이랬겠죠? 아이가 태어나면 언니처럼 잘 키우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여기까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며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